저장해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혹시 2D 작업하시는 분들 미리 하신 분들은요. 수정하기 참 귀찮아해. 그 느낌 당연히 알아. 어, 내가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맞는 것 같은데 앞에 사람 하는 게 틀리면 수정하기 싫어진다고. 뭐 그래도 내가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낫겠지. 그쵸? 참고해가지고 그걸 하고요. 결과값이 똑같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빠른 게 정답이야. 자, 앞에 보면은 본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체를 봤을 때 지금 몇 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화면이 꺼져 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개인정보 작업 좀 하다가 여기 거 제가 꺼놨어. 화면 켜면은 화면 켜지면은 다시 공유해 줄게. 자, 보이죠? 뭐 슬슬 보이겠지. 뭐. 와, 진짜 아침에 오후에 이렇게 막 떠들고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다가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 매번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힘내봐야지. 자, 지금 보면 문제 도면에 정면도가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좌측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본체를 배치를 할 때요. 좌측면도 꺼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동력전환 장치가 나올 때는요. 밑에 쪽에 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기를 표현하는 방법 한 가지. 또 하나는 우리가 배운 대로 단면 쳐가지고 위에서 보이는 모습, 어? 그대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배치를 할 건데요. 배치를 안 한 상태에서 단면을 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쳐집니다. 알겠죠? 저거 괜히 저렇게 써놓은 거 아니야. 힘들게. 저 순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기준 눌러서 네 가지 부품의 모델링이 끝났죠, 제가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부품 네개를 일단 다 까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트 1에서 시트의 크기는 뭘로 바꿔야 되죠? A2입니다, A2. A2로 안 바꾸면 실격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기본 경계랑 ISO 원래 기본 양식은 좀 삭제해주고요. 조금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졸린 사람들은 일어나서 잠깐 들어. 알겠지? 자면 안 돼. 자, 이 상태에서 기준 클릭한 다음에 1번 부품 불러오겠습니다. 물론 표제란이 다 그려졌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본체 불러오고 정면도 깔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좌측면도 나왔으니까 좌측면도 까는 거지 뭐. 그쵸? 근데 그 전에 참 하나 확인해 봐야겠다. 뭐 확인해야 돼? 스타일 편집 되는지. 그쵸? 스타일 편집 안 돼 있으면 일각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각 강할 겁니다. 스타일 편집 뜨면은 일각법이랑 간단한 것만 좀 바꾸고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뷰 기본 설정이 일각법 되어 있죠. 삼각법에 체크해주고 마침표로 끝나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해주고 치수도 잠깐 바꿔볼게요. 몇 가지만. 치수도 마침표 그 다음에 후행 꺼주고 그 다음에 공차 값에도 2로 바꿔주고 공차에 후행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로 선택해줬지. 자, 이 상태에서 비배치해가지고요. 네 가지 부품을 다 까는 거야. 알겠죠?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돼. 앞으로 오늘부터 계속 3D 모델링 끝나고서 네 가지 부품을 깔 때, 자, 본체 정면도, 좌측면도, 자, 그 상태까지 해준 다음에, 아까 주혁이가 물어봤던 건 이거 체크가 돼 있던 거야. 이거 체크가 돼 있으면은 음영 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D 같은 경우는 음영 처리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면도 더블 클릭해 보면은 다시 나올 거예요. 음영 처리 꺼주고 확인.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품 뭐였죠? 이름이 축입니다. 축. 축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배치할 때 방향은 우리 문제 도면에 나온 모습대로 배치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키움이 지금 왼쪽 위에 게 위로 올라오게끔 잘 올라와 있죠? 자, 여기 주사위 누르면은 방향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키움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끔 해준 다음에 자, 위로 하나 더 꺼내줘야지. 그쵸?
위로 더 하나 더 꺼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구치상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 확인. 아, 얘도 음영 처리 꺼야겠지. 자, 얘를 정면도로 놓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품은 뭐였죠? 스퍼기어입니다. 스퍼기어. 자, 한 번만 보여줄 거니까 앞으로는 자, 이렇게 공식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면도 모습이 이게 아니죠?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배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 도면에 나온 방향을 맞춰서 해주는 게 제일 직관적이고 나중에 배치나 단면이고 보기도 편합니다. 자, 이렇게 놔준 다음에 이면도를 뽑아주는 게 공식이라고 했었죠. 음영 처리는 꺼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마지막 부품입니다. 마지막 부품. 커버였죠. 자, 커버 같은 경우도 불러와서 여기 알아서 또 불러와져 있네. 그치? 너무 좋아. 자,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하죠? 자, 얘를 좌측면들 뽑을지 우측면들 뽑을지 상관없습니다. 어디가 더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한 다음에 그냥 하면 돼요. 음?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측면도가 더 보여주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좌측면도 뽑으니까 구멍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우측면도 뽑으면 두 개 다 보일 거 아니야. 카운터 보호까지. 해볼까? 다시 또 추가를 뽑을 때는 투영 클릭한 다음에 정면도 찍어주면 오른쪽에 뽑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작성. 얘는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마우스 우클릭 억제라고 있어요. 억제. 자, 누른 다음에 억제 눌러주면 잠깐 숨겨지는 거야. 됐지? 자, 이쪽에 표절함과 주석 자리는 남겨주는 거지. 자, 배치가 안 끝났어요, 아직. 왜냐면 첫 번째 방법은 밑에 저면도를 뽑아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정면도 클릭한 다음에 단면 치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부터 하면 안 되죠. 그쵸? 여기부터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찢어져서 나오지, 그치?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마우스 클릭 계속 누르면은 밑으로 뽑으면 안 되죠, 주영아. 그치? 위로 뽑아야 돼. 위로 뽑은 다음에 ESC 누르고 쭉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걸 할지 모르겠어. 이럴 때 우리가 적어도 이 모습은 봤잖아, 그렇지? 문제 이거 받으니까. 그러면 이거 만들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와서 투영을 클릭한 다음에 얘랑 이 모습대로 아니면은 얘랑 위에서 본 모습대로 놔두는 거야. 어? 자, 됐죠? 이 상태로 놔두고서요. 그 다음에 아, 보니까 밑에 부분을 놓는 게 낫겠다. 어, 잠깐만. 왜냐면 위에가 이렇게 돼야지 잘 안 보여. 얘를 억제해주고 다시 투영으로 밑에를 뽑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 거는 억제를 시켜줄게요. 이 상태에서 밑에 부분, 이 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죠? 그렇죠? 이 부분 오리기로 자르겠습니다. 오리기. 자, 오리기로 이렇게 이 부분만 남긴 다음에 여기만 남았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오리기 한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죠, 그렇죠? 오리기.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 편집을 하는 거예요. 스케치 편집하면은 자, 위에 있는 거 삭제하고 밑에 있는 거 삭제하고 어떻게 스플라인 갖다가 이어주는 거야. 자, 오리기 한 손을 브레이크아웃 손처럼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고 스케치 마무리해주면 오리기 한 모습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요 없는 부분 가시성 꺼주고요. 그 다음에 숨기기 한번 꺼내볼까? 숨기기 한 거 은선 꺼내보면은 뒷선 나오죠. 그렇죠? 이 부분 따라서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카운터 보호 구멍을 표현할 거면 알겠죠? 근데 숨기기를 해제하면은 이 부분은 가시성 꺼주고 이쪽 부분도 가시성 꺼주면 되겠죠? 됐죠? 필요한 부분 빼고는 가시성을 다 꺼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밑에 구멍밖에 안 나왔잖아, 그렇지? 사실상 근데 뒤쪽에 카운터 보호 구멍까지 있기 때문에 은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작업이 더 오래 걸리지, 그치? 딱 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처음에 했던 단면 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이 상태로 위에 올려놓고 밑으로 딱 내려놓고 됐죠? 단면까지 끝났습니다. 1교시 끝났어. 2교시 뭡니까? 아, 배치 끝났어. 그치? 2교시 뭐예요? 중심선이야? 단면이지, 그렇죠? 어? 자, 여기서 바로 우리 하늘이가 궁금해할 것 같아. 어제 저기 이 부분에 멈춤나사 표현하는 거 안 됐다며, 그치? 그거 해볼게요. 그 전에 먼저 여기 필요 없는 부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이쪽 필요 없는 부분. 자, 이렇게 한번 선택해주고 가시성 끄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시성 끄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세 번 클릭으로 가시성이 다 꺼졌죠. 여기 하나 안 꺼졌네. 됐죠?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키움 치수는 여기다 잡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주고 스케치 시작. 아직도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스케치 시작 안 누르면 여기 십자가 안 뜨죠. 이 십자가 여기 뜨는 거 이거 안 뜨면은 단면 안 된다고. 이 상태에서 자, 축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단면이 되어 있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문제로 받은 이 도면만. 자,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멈춤 나사에 단면이 쳐 있습니다. 그쵸? 근데 단면 여기 해칭선 여기 빠졌네. 그쵸? 우리는 있어야 돼. 자, 해보자. 문제 도면이 이렇게 없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스플라인 선 갖다 위쪽에 그냥 이렇게 살짝 그리라고 했었잖아. 그쵸? 자, 일치시켜서 ESC 누르고 쭉 가져와 볼게요. 여기 맞죠? 이쪽 부분 해준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찍고 클릭한 다음에 어디 찍어줘요? 이쪽 끝나는 부분 찍어주면 된다고 했잖아. 시작점을. 그때 확인해야 될 거는 이쪽 부분이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나 확인해야 돼. 알겠죠? 가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쪽에도 스플라인 선 치고 이쪽에도 스플라인 선 치고 한 번에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스플라인 선을 이렇게 두 개 그린 다음에 두 개를 한 번에 하고 싶은 거야. 그쵸? 두 개를 한 번에 하면 작업 편하지?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은 경우는 브레이커 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색깔이 있으면 어때요? 약간 보라색? 파란색? 막 푸르게 빛나는 게 아니라 남색깔 같은 색깔로 된단 말이야. 이거는 프로파일 선택이 안 된 겁니다. 알겠지? 자, 프로파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찍어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찍어봐서 파란색으로 빛나야지 영역 설정이 된 겁니다. 이 색깔로. 알겠지? 이 색깔로. 그 다음에 시작점 찍은 다음에 어디 찍어줘요? 여기 찍어주면 돼. 자, 찍고서 확인 눌러주면은 잘린 모습이 잘 표현됐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거 맞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도 해주겠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도 스플라인 선 다시 하나 그려가지고 자, 스플라인 선 다시 하나 그려서 ESC 누르고 가져오겠습니다. 네, 좀 약간 몇 번 찍어야지 이렇게 움직이기가 편할 거예요.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해주고 브레이크아웃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작점은 어디? 똑같은 부분 찍으면 반 잘린 모습이 나올 거니까 됐습니다. 됐죠? 자, 여기는 단면 작업 끝났어요. 단면 작업 끝났으면 어떻게? 다음 거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배치 다 하고, 그 다음 단면 다 치고, 그 다음 중심선 다 넣고, 그 다음 치수 다 넣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야지 검토할 때도 편하고요. 빠진 데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작업을 3번에서 4번을 해야 돼. 시험 제출하려면. 자, 1번 작업 왔습니다. 1번 작업.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겠죠? 1번 딱 보니까 지금 무슨 단면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단면도예요, 전단면도. 그쵸? 근데 중간에 여기 부분에 단면이 왜 없어요? 리브는 단면 치지 않는다. 라는 법칙 기억나죠? 그쵸? 여기 리브잖아. 그래서 회전도시 단면도밖에 없잖아요. 맞죠? 자, 먼저 정면도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 얘 십자 같은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직사각형 대충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모두 다 포함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어제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문제 도면에 전단면도 쳐 있잖아. 그치? 전단면도 치고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아웃 클릭한 다음에 얘 찍고 영역 설정된 거 확인한 다음에 어디 찍어줘요?
좌측면도 대가리 끝, 제 머리, 내 정수리 찍어준 다음에 그러면 여기 반 잘린 모습이 정면도에 나오겠죠. 그렇죠? 확인 눌러주면은 자, 단면이 잘 됐습니다. 반 잘리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야,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해칭선 어떻게? 숨기기 해야겠지. 숨기기 해준 다음에 자, 이 부분을 한 땀 한 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만드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해볼게요. 자,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 여기 십자가 안 떴으면은 허치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형상 추역 안 해도 허치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 추역. 반드시 형상 추역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선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초록색 뜨는 데서 선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됐죠? 그래야지 딱 잡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여기 잡고서 대충 직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주겠습니다. 어디? 이쪽으로 잡지 뭐. 이쪽에 해칭선, 회전도시 단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에 뭐 있어요? 그냥 일자로 쭉 부어져 있네. 자, 여기 초록색 쓴 데서부터 오른쪽 초록색 쓴 데까지 디테일하게 딱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일시 구속 조건 써가지고요. 이 두 개 일치시킬 겁니다. 다시 해볼게. 얘랑 얘. 잡았죠? 그 다음에 중심이 좀 안 맞지? 그쵸? 중심 한번 잡아볼게요. 수직 구성 조건. 얘랑 수직 잡았습니다.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회전도시 단면도의 폭값입니다. 폭값. 이거 몇이에요, 이거?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6 나오네요, 6. 자, 회전도시 단면도는요. 조금 유두리가 있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돌려서 90도 돌려서 그 값만 맞으면 돼. 자, 어쨌든가 치수는 6입니다. 6. 6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은요. 이 값도 똑같이 6이었지, 그치? 자, 6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뭘 해주냐면요. 2D 못깎기를 해줄 겁니다. 2D 못깎기. 3이죠? 자, 3에서 여기랑 못깎기 3짜리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얘랑. 자, 못깎기 해주면 손이 좀 잘리지. 그쵸? 2번 해주면 돼요. 2번 해주면 돼. 자, 여기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막 잘리면서 다시 또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기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안 보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에 있는 부분 자르면 돼. 중간에 있는 부분 자르기 갖다가 자르면 돼. 그러면은 굳이 2번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여기도 중간 부분 잘라줄게. 자르고. 알겠죠? 그럼 목깎이 할 때 거기 올라오니까 상관없죠. 자, 다시 목깎이를 해볼게요. 얘랑 얘. 이쪽 부분이랑 여기. 자, 주조로 인해서 목깎이가 생긴 부분을 아주 이쁘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라야겠지. 자, 해서 여기도 2D 목깎이 3짜리로 올려보내겠습니다. 됐지? 이 상태까지 됐으면요. 거의 다 온 거예요. 자, 일단요. 해칭 잘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해칭. 잘 잡히지, 그치? 맞죠? 잘 잡혀. 이게 끝이야. 근데 물론 여기 끝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둥근 모습이죠, 그쵸? 둥근 거 표현해줘야 돼. 둥근 거 표현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이쪽 부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칭 다시 누른 다음에 약간 왕자 같은 느낌이네, 그치? 왕자 같은 느낌이구만. 그 다음에 위쪽에도 여기 이쪽에 해주면 되겠죠? 자, 스케치 마무리해주면 끝이냐? 아니죠. 왜냐면은 이 부분의 선 굵기가 다르죠? 그쵸? 단면선은 0.25, 외형선은 0.5이기 때문에 굵기가 다른 거야. 이 부분 표현해야지.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 여기부터 이쪽 선까지 하나 그려줄게요. 두꺼운 선으로 바꿔줄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클릭해주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마우스 클릭 특성에 들어갈 겁니다. 특성에 들어가서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쪽 부분에 이 부분은 특성에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지, 그치?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특성에서 0.5짜리로 바꿔야 된다 그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긴 0.25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쪽만, 가운데 있는 이 부분만 선택해 준 다음에, 특성이 안 바뀌네. 잠깐만. 자, 이렇게 안 바뀔 때 어떻게 해? 나머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따로 그리면 되겠죠? 그렇지? 두 번 그려, 너희들은. 두 번 그려서 안쪽 개는 단면선을 0.25로 바꿔주시고, 위에 거는 외형선을 0.5로 바꿔주면 되겠다. 알겠죠? 두 번 그려, 두 번 해칭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부분 한번 보자, 왼쪽 부분. 좌측면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부분 단면도 돼 있죠? 부분 단면도 할 때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왼쪽 거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 그 다음에 스플라인 선 갖다가 자, 잡아주고 이쪽이죠. 자, 이쪽 이렇게 해준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딜 찍어야지 이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저면도에 보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야. 맞죠?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승우야. 여기 한번 찍어볼게. 확인 누르면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안 나오면 어떻게? 다시 한번 찍어보면 되지 뭐. 브레이크아웃 찍어서 찍고 아까 여기 찍었는데 안 됐으니까 어디겠어? 여기겠죠. 여기 찍은 다음에 확인 누르면은 이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저면도는 뭐 당연히 중간 자르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거나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거의 나왔습니다. 스퍼기어 빠르게 이제 진행할게요. 스퍼기어 무슨 단면법? 자, 여기 보면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요. 전단면도 쳤죠, 그렇죠? 온단면도 커버도 마찬가지, 온단면도 자 빠르게 치겠습니다. 그냥 자 이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 가시성 꺼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것도 가시성 꺼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성을 다 꺼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 여러분 다 지우세요. 여러분들은 자, 측정이 나왔어. 잠깐만. 잘 안 잡혀요. 이렇게 네, 기도도 하면서 잘 잡히세요 하면 잘 잡힐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 뭘 남겨야 되게? 그렇죠. 안쪽 거죠. 이건 못하기 때문에 생긴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자, 그 스케치 작성 눌러준 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스케치 마무리해준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찍어준 다음에 어디? 자, 머리 한가운데 딱 정수리 부분 찍어주고 확인 눌러주면 온다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 아니죠. 어제 이렇게 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응? 너희 이렇게 내시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자, 숨기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 모습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려야 될 건 어떻게? 피치원선이랑 그 밑에 이뿌리원 선 그려줄 겁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 십자가 뜬 거 확인 안 하면 안 되겠죠? 형상 추형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선 두 개 그려줄 건데 피치원선은 제품보다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이뿌리원선은 안쪽에 그려주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피치원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뿌리원선 초록색 잡히면 안 되죠. 구속 걸리니까 구속 안 걸리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은 특성에서 체인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선은 마찬가지 피치원선이기 때문에 체인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 선 있잖아. 이뿌리원선의 두께는 몇이죠? 이뿌리원선의 두께 0.5입니다. 0.5. 두껍죠? 그렇죠? 0.5로 바꿔주세요. 0.5. 자, 원래 이뿌리연선은 가는 실선이야. 배웠죠? 그렇죠? 가는 실선인데 가는 실선을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이 모습으로 표현할 때고요. 이렇게 축의 직각 방향일 때를 표현할 때는 이뿌리연선이 붉은 실선으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가 이렇게 해주고 그냥 어제 내신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이 작업 해야죠. 점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거입니다. 끝에서 피치원선까지의 거리값은 몇입니까? 모듈 값이랑 똑같습니다. 모듈 값. 모듈 2죠. 이거 바꿔주고 밑에도 바꿔줘야 됩니다. 2로. 그 다음에 총 2의 높이는 몇이에요? 모듈 값이 2일 때 4.5입니다. 4.5. 덕현이 기억나죠? 그쵸? 4.5.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패칭을 잡아주는 거야.
자, 해칭이 잡혀야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다 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해칭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죠. 그렇죠? 그럼 잠깐 꺼주고요. 선을 하나 다시 그려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가두고 있는 거야. 알겠지? 가두고 있는 겁니다. 아, 나 이 부분에 해칭 잡을 건데 너는 웬일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두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갖춰놓는지 한번 보자. 다시 해칭을 잡아보면 위에 부분만 잡혀야 돼, 이렇게. 밑에도 밑에 부분만 잡혀야 되냐. 여기 아직 빵꾸 났지, 그치? 어딘가 빵꾸가 난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 다시. 자, 밑에 부분 좀 약간 형상이 복잡해서 빵꾸 난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뜨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 정도만 해볼까? 자, 그러면 해칭이 잡혀야 됩니다. 잡히죠, 그쵸? 잡고, 여기도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어딘가 빵꾸 난 겁니다. 이벤터가 똑똑하긴 똑똑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됐죠? 혹시 너희들 하다 안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선 따라가면서 선 하나 그려주면 돼. 그럼 영역이 잡히면서 잡힐 겁니다. 알겠죠? 위에 또 없어졌네? 위에 잡아야지. 자, 이 상태가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해주면 이쁘게 됐죠, 그쵸? 단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는 어때요? 간단하죠? 커버는 그리고 스케치 시작 누른 다음에 직사각형 눌러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 한 다음에 머리 끝에 찍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중심선 잡고 중심선 딱 잡으세요. 중심선 잡을 때 제가 뭐 보고 만들라고 했죠? 이거 보고. 문제로 받는 조립도면에 중심선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사실 여기 누락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 누락되어 있어요? 여기 중심선 있어야 되지, 그치? 한번 켜볼까? 자, 정면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은선 한번 켜볼게요. 은선 한번 켜보면은 이쪽에 있잖아, 그치? 이쪽에 중심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요, 은선 잠깐 켰다가 은선을 다시 꺼주세요.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중심선 넣기가 끝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치수 넣어야지, 치수. 자, 예를 들어서 다 넣었다고 쳐보자. 알겠지? 여기다가 급하게 필요한 것만 지금 몇 개 넣어볼게요. 이쪽에만. 하나 예시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쭉 가면서 필요한 거 다 넣어주시고. 됐죠? 정면에 다 넣었습니다. 별로 작업 없는데 또 하나 있는 게 뭐 있을까? 중심선 빠진데. 이쪽에 중심선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원 있지? 그쵸? 원 있으면 쭉 따라오면은 여기도 중심선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거지. 자, 한번 볼게. 수문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여기 나사 부분 보입니까? 여기에 중심선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청 지저분하지. 그래서 수문선을 끌 거예요 또. 이렇게. 자, 여기 여러분들 중심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 변했지? 색깔 변하면 안 돼. 핑크핑크 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흑백으로 뽑으면은 핑크색으로 변하는 연해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우고 다시 해야 돼. 알겠죠? 했다고 치고 여러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만약에 넣을 겁니다. 싹 넣으세요. 치수 어떻게 넣지? 여러분도 오늘 모음 답은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치수 잡고서 좁은 데서부터 키워가는 겁니다. 여기 제일 작은데 그 다음 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다음 큰데 여기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치수 잡히겠어 안 잡히겠어? 안 잡히죠? 여기는 어디다 잡냐면 이쪽에 잡으면 돼. 알겠죠? 왜냐면 이걸로 잡을 수 있잖아. 자, 중심 표시한 다음에 중심 표시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찍고 하나, 둘, 셋, 넷 작성하면 나오잖아. 그치? 이 치수는 여기다 잡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고 마지막 치수 제일 위쪽에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줘요? 치수값 숨기게 하고 지름값 한 다음에 60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 지름 치수 다 빠졌지, 그치? 제가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작업 시작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만 참아. 자,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 얘들아. 표면 거치기 넣는 거 기본이 뭘까요? 기본 거치기가? 응? 제거 가공하지 않음이지, 그치? 맞죠? 주저부가 많은 거 보니까. 그 다음 거치기 나와야 될 거. 자, 이 제품의 이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가 기본 이름일 거야. 얘가 이름 맞죠? 그쵸? 그 다음에 W 쓸까요? 단순 구멍 있을까? 단순 구멍 있지.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카운터 부분, 카운터 보어 부분, 그치? 여기 들어갈 거고 또 어디? 여기도 단순 구멍이었잖아, 그치? 응?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W 쓸 거라고 해놓고 가공함 바꾸고 지금 스타일 편집 안 하면 어떻게 돼? 스타일 편집 안 하면 안 뜨는 거야. 뭐 못 넣으니까 당연히 쉽게 얘기했지. 거기만 빠르게 해볼게요. 자, 스타일 편집이 뜨면은 그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1978로 바꿔주면 뜬다고 했었죠. 자, 더블 클릭하면은 표면 거치 값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여기다가 W,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무조건 소문자죠. 그리고 이 표시는 뭐죠? 다듬질 기호 표시죠. 이거 틀린 겁니다. 자, 얘로 바꿔줘야지, 얘로. 자, 그리고 W가 들어가고 났으니까 W를 한번 넣어볼게요. 단순 구멍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그치? 맞죠? 이걸 관련된 치수 보조선 위에다가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뭐를? W를. 알겠지? 자, 여기 옆에 카운터 보어는 여러분들 하면서 하시고요. 적용 예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들어가는 데 있을까요? 있겠지. 예를 들어서 바닥에. 그리고 커버 들어가는 여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자, 해볼게. 치수 필요한 거 꺼낸 다음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수 넣겠습니다. X 필요하니까요. 살짝 이렇게 보여주게 이렇게 잡아줄게. 됐지? 이 상태에서 X가 들어간다고 표시를 해주고요. 지금 이름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X 필요하다고 하고 이쪽에 들어가죠. 자, 이쪽에 커버 들어가는 부분 방향은 당연히 왼쪽으로 오른쪽은 방향이 오른쪽이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치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치수 아까 10으로 잡았어야지 10으로. 자, 10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표면 거치기 위에 방향일까 밑에 방향일까? 자, 표면은 밑에입니다. 밑에.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 위에일까 밑에일까? 어? 오일 주입구가 닿는 부분은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여기기 때문에 관련된 치수는 여기야. 여기. 치수 보조선은. 자, 여기다가 밑에에다가 잡아주시고 방향은 위쪽으로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안 잡았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공돼 있는 거지. 단순 구멍으로. 그쵸? 자, 그리고 잡아주고 표면 거치기 기호 이쪽에 잡아줘야지. 안쪽으로. 근데 단순 구멍이니까 W.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만 잡아주고 작업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 폭도 2개 잡았습니다. 이거 왜 잡고 있을 것 같아, 제가? 베어링 Y 잡으려고. 자, Y 들어가는지 보니까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Y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고 Y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Y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베어링이 닿는다는 겁니다. 알겠지? Z 들어가는 데 있을까요? 오일실? 본체에는 오일실 닿는 부분 없죠? 이렇게 해서 1번 부품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기아공차.
어제 가르쳐준 대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가르쳐준 대로. 자, 기하공사 넣는 거는 데이터 어디다 잡는다고 했었죠? 데이터 바닥에 잡는다고 했었죠. 그렇지? 자, 기하공차는 공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 끝나는 부분에 데이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평행 부분 어디 있어요? 바닥에는 평행이 되는 부분은 베어링 같은데 그쵸? 평행돼야지 딱 맞겠지 그치? 이쪽에 형상공차 잡아준 다음에 치수 끝나는 부분에 잡고 이 기준이랑 관계는 뭐겠어요? 평행이죠 평행. 평행 잡아주고 데이텀은 A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직각인 부분 어디 있을까? 바닥에 대해서 커버 들어가는데 두 군데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끝에 잡으면은 직각을 잡아주고요. 당연히 이거는 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름 표시는 빼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잡고 이쪽에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하공사 무슨 뜻이냐면 바닥에 대해서 여기는 평행되게끔 만드시오. 이런 뜻이고 여기 두 개의 부분은 직각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 뜻이야. 됐지? 세 개 이상은 넣어야 됩니다. 세 개 이상. 몇 개 이상? 오늘 세 개 이상 넣으세요. 그 다음 마지막 7교시 이름 뭡니까? 끼어 맞춤이죠. 그렇지? 끼어 맞춤은 아주 간단합니다. 끼어 맞춤은 조립용 못따기가 들어간 곳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알겠죠? 자, 생각해봐. 본체에 여기 조립용 못따기 필요한 부분 어디 있었지? 자, 여기 커버가 지금 이만큼 들어와서 조립용 못따기 했죠? 안 하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왼쪽에도 조립용 못따기 했죠? 그쵸? 그러면은 본체 역할에서 여긴 구멍이겠습니까? 축이겠습니까? 본체 입장에서 이 구멍은 커버가 들어오는 구멍일까요? 축일까요? 구멍이죠? 구멍이면 대문자입니다. 알겠죠? 구멍이면 대문자, 축이면 소문자. 알겠지? 자, 구멍이면 대문자인데, 자, 기계에서 기준은요, H7입니다. 대문자로. 자,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오던 것들 중에 H7 있던 게 다 이래서 H7이 붙어 있던 거야. 자, 오른쪽에도 H7. 자, 그러면 얘랑 짝꿍 누굴까요? 여기 누가 들어와? 커버가 들어오죠? 커버가 들어오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커버 구멍이 어딨어? 여기잖아, 그치? 여기 구멍이 들어가는 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치수를 잡을 때 잡고 여기다가 소문자로 G6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 끼워 맞춤 기호가 왜 G가 나오고 왜 H가 나오고 다양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 잘 보자. 이쪽에 보니까 35지.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34야. 맞아, 틀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파이 35로. 이게 안 맞으면 점수 깎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는 관계는 맞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조립용 못하게 들어간 부분에 끼워 맞춤 주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그 기하공사까지 주다 보면은 시간 많이 걸리겠지, 그치? 그래서 이따가 3시 정도에 끼워 맞춤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업을 할 거야. 20분 정도. 알겠죠? 어떤 걸 넣는지. 자, 일단 제가 얘기했다시피 배치하고 배치 끝나면 단면 치고 단면 치고 단면 치고 단면 치고 중심선 다 넣고 중심선 다 넣고 중심선 넣고 중심 넣고 그 다음 치수 넣는 겁니다. 알겠죠? 감히 중심선도 안 넣는데 치수를 넣으시는 분이 있다. 적발되시면은 응징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작업 시작하십시오.